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분석 사례 강의를 맡은 정민주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부의 데이터 정책 추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맞춤형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사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업체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보고 있지만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는 약 10만 개의 영화 정보와 1,400만 명의 고객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류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 정보와 고객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여 고객별 패턴을 분류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측정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들은 직접 영화를 검색해서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개인별로 유사한 컨텐츠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항상 검색해서 영화를 시청했었는데 계속 제가 본 영화들의 이력 정보들이 누적되면서 제 취향에 맞는 유사 영화들이 추천됨으로써 편리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군집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은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한 것이죠. 넷플릭스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영화 컨텐츠 정보, 사용자 정보, 즉 성별 및 연령 등 그리고 사용자의 컨텐츠 시청 이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공 및 분석해서 컨텐츠 시청 이력 정보로 유사한 성향을 지닌 개인들을 그룹하고 유사 영화 컨텐츠를 추천하고 비슷한 연령대가 자주 보는 영화를 추천하고 랭킹 분석을 통해 인기 있는 영화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워크인사이트의 관람 시간 그룹별 이동 동선 분석 사례입니다. 코엑스 스타필드 개관 이후에 워크인사이트 컨퍼런스에서는 주변 지역별 통행량을 분석하고 각 방문 시간 그룹별 이동 동선 차이를 바탕으로 체류 시간을 정진시킬 수 있는 동선 유도를 계획하여 전시 관람 경험 제고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체류 시간 및 재방문율을 측정하고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이후에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등의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공간정보 기반으로 좀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멜론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음원 서비스 사례입니다. 멜론은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플랫폼으로 2,400명 이용자와 320만 명 이상의 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멜론에서는 사용자의 음원을 소비한 이력과 이용 패턴을 분석해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음원을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히스토리를 형성하고 아티스트 친밀도라는 개념을 생성해 흥미와 경쟁 심리 유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분석 기법으로 고객별 선호도 파악 및 잠재 유사 고객 파악을 위해서 군집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저 사례입니다. 빅카인저는 뉴스 기사를 시간별, 매체별로 검색 요약하며 중요한 순서대로 기사를 보여주고
의미관계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등 국내 54개 주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축적하고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 등을 적용해서 중요한 순서대로 기사를 보여주고 의미관계를 파악해서 주제별로 사회 현안 및 이슈 키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키워드 분석 결과 시각화와 랭킹 분석 시각화,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빅카인즈는 내부적으로 뉴스를 수집하는 시스템, 그리고 뉴스 분석 시스템, 뉴스 저장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언론사의 뉴스 정보를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수집하고 저장,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뉴스 검색 및 주제별 핫 이슈 단위 랭킹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 선정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대의 택시 승차 거부로 인한 불편, 심야 근로자의 교통수단 부재,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편의 마련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유동인구는 KT, SKT, LG, U+ 등의 이동통신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에서 휴대폰의 위치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바둑판 같은 격자의 통계 형태로 요약해서 만든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밀집도를 분석하고 심야버스 노선을 지정해서 심야버스의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를 보면 바둑판과 같이 격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밀집도 분석을 하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내면 심야 시간대에 성하차가 많은 지역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노선과 비교를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정류장의 소단계로 라인을 연결하고 라인별로 예상 통행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을 선정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우수 활용 사례로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CCTV 사각지대 분석 사례입니다. CCTV 사각지대를 분석하여 CCTV 설치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CCTV 설치 현황, CCTV의 설치 민원, 어린이집 관련 시설, 공원 시설, 범죄 발생 데이터, 외국인 범죄, 빈발 지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동인구와 인구 특성, 지역 특성, 그리고 CCTV의 용도와 스펙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지도상에 표출해서 CCTV 설치 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경기도 CCTV 사각지대 분석은 데이터 수집 및 정제, GIS 공간 분석 및 통계 분석, CCTV의 우선 설치 지역 선정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CCTV 사각지대 분석을 위해서 유동인구의 분포지수, 범죄지수, 그리고 CCTV 취약지수 등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CCTV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성동구의 흡연 민원지역 빅데이터 분석 사례입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주요 활용 데이터로 흡연과 관련된 민원 신고, 보건소의 흡연 민원 접수 대장, 담배 소매업소, 검령구역 지정 고시 현황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흡연 및 흡연 과태료 단속 데이터를 분석해서 흡연이 많은 지역을 핫스팟 분석으로 파악하고 시간대별로 집중 지역을 도출하였습니다. 흡연 유발이 높은 상위 지역을 흡연 집중 지역으로 분류하여 금년후역 후보지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지도를 제작해서 관 내의 흡연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정책 지도로 활용하고 시간대별로 단속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흡연 민원 지역 빅데이터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분석 및 모델링, 관계 파악 및 적용 3단계로 구성됩니다. 흡연 집중 지역을 작은 단위로 분석하여 지역적으로 표출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평택시의 도로 미세먼지 발생량 예측 및 노면 청소 차량 운행 허율화 사례입니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예측해서 예측된 데이터로 노면 청소 차량의 노선 설계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사례입니다. 평택시 교통정보센터의 도로교통량, 평균 속도, 도로 길이, 미세먼지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황 분석 및 미세먼지 발생량을 예측했습니다. 예측한 값을 바탕으로 평균 미세먼지 발생량 추세 및 패턴을 분석하고 각 데이터를 노선 설계 프로세스에 대입하여 노면 청소 차량의 노선을 설계하고 시각화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시각화는 빅데이터의 프로세스와 비슷한 단계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바나 미술관의 2020년 한글 주간 특별전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문학, 예술을 결합한 융복합 전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작품 총 124편을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각종 시어의 빈도를 산출하고 자주 사용된 시어 20개를 추출해서 융복합 전시에 활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분석 기법으로 텍스트 마이닝의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스포츠형 제조업체인 나소는 마케팅 조직의 부재로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 저조의 원인이 품질과 가격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 열세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타겟 고객군을 설정하고 타겟별 스타 상품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매출 증대 효과를 발생한 사례입니다. 미국 시카고시의 건강식품 접근성 분석 사례입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소외 지역을 분석해서 식료품, 상점 등의 입지 선정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미국 농림부의 건강식품 위치지도 시카고시 블록 레벨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도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건강식품 접근성이 낮은 블록을 건강식품 판매 상점과의 거리에 따라 블록별 색깔로 구분하여 건강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내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식료품 상점의 입지 선정과 농산물 집판장의 전략적 위치 선정에 활용하였습니다. 구글의 콜레라 발생 경로 분석 사례입니다. 구글과 국경 없는 의사에는 아프리카 IT에서 콜레라 발생 시에 질병의 확산 경로를 예측해서 자원 투입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질병, 감염병, 감염 경로를 예측해서 시민의 감염 예방 유도가 가능하도록 활용하였습니다. IT 내 물 공급 시스템 위치와 콜레라 발병 환자 위치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치 정보를 매핑하고 분석하여 콜레라 발생 경로 및 예상 경로를 지도상에 시각화했습니다. 지도상에 물 공급 시스템 경로와 콜레라 발병 환자 수를 표시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IT 내에 개선이 필요한 물 공급 시스템의 우선 지역을 선정하고 질병이 확산되는 경로를 추적해서 그에 따른 자원 투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 사례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전염병 발병 경로 예측 분석 사례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의료기록 트위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측하는 툴을 개발 중이며 이를 실시간 전염병 예측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의료기록 트위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자별, 위치별 전자의료기록 및 트윗 정보 분석 후에 정상을 발굴하고 정상 분류를 통해 위치별 시간 경과에 따른 발병 횟수를 분석합니다. 전염병의 발병 경로 예측과 지역별 발병 트렌드를 파악해서 전염병의 발생 경로를 파악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MIT 센서블 도시연구소의 도시연구소 재활용 쓰레기 경로 시각화 분석 사례입니다. 도시연구소에서는 시애틀 쓰레기의 이동 경로를 시각화하고 재활용 시설의 도착 여부와 이동 거리를 분석하였습니다. 쓰레기에 장착한 센서를 통해서 위치 정보와 재활용 시설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수주, 수달 후에 센서의 움직임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추적해서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 시설에 대한 도착 여부와 재활용 쓰레기 이동거리 등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개해서 지역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미국 시카고 경찰의 범죄 예측 분석 사례입니다. 시카고 경찰 예측 해석부는 911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범죄 발생 위치 및 시점을 예측했습니다. 통화 데이터, 실시간 범죄 데이터와 블록 단위의 공간 데이터, 조명 인구, 인구 밀도, 건물 형태 등 데이터를 이용하고 공간 알고리즘으로 시카고 내의 블록 관계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생성해서 분석하여 폭력 혹은 강도 범죄 사건 시점 및 위치 예측에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 있는 타 지자체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동경도시정비국의 지진 예측 분석 사례입니다. 일본의 지진 발생에 따른 지역별 예상 위험도를 측정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예상 지점 및 강도, 지진 예상 지점으로부터 지역별 거리, 지역별 건물 내진도, 화재 발생 가능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별 지진 취약성을 종합한 위험도를 측정하고 최종 결과를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1975년부터 약 5년 주기로 커뮤니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기후변화 및 정치적 안정성 지도 분석 사례입니다. 오스틴 대학은 아프리카 지역 분쟁과 기후변화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기후변화 취약지역 발굴 및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후인구, 사회적 분쟁, 해외 원조 데이터를 활용해서 각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지도상에 시각화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입안자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발굴하여 원조 대상 지역을 효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블록 단위 연간 에너지 소비 분석 사례입니다. 뉴욕시는 블록별, 목적별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하여 대체 에너지 생성, 최적 위치 선정, 블록 에너지 공유를 위한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뉴욕시의 5개 자치군의 빌딩의 블록별, 목적별 평균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이용하여 지도상에 시각화하고 이를 통해서 유사 블록 간 전력의 소모량 비교 분석, 건물 또는 블록 에너지 공유를 위한 기반 데이터 대체 에너지 생성 위치 선정 시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생활과 관련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빅데이터 분석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빅데이터가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장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